어떠한 권력기관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권력기관이 보유한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기에 마땅히 국민을 위해 행사돼야 합니다. 하지만 과도한 권력 집중과 남용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국민에 군림하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친 적도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기관의 과도한 힘과 초과 권력을 빼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법률과 제도가 설정한 범위 이상의 과잉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째 정치, 행정, 경제, 복지, 외교, 사법, 사회 등 국가의 중추적인 분야에서 개혁을 진행해 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기관 개혁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큰 성과를 내기도 했고 한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부터 화두가 된 검찰 개혁은 여전히 뜨거운 현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권력기관의 개혁, 헌법으로 뒷받침한다 첫 번째 시간으로 국민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검찰의 개혁과 이를 헌법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과 국세청, 이른바 4대 권력기관의 개혁이 늘 과제로 남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들 4대 권력기관의 개혁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개혁 방안으로는 주로 권한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개혁은 지금 몇 년간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대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 속에서 정권 교체의 계기가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파급 효과가 엄청났습니다. 검찰개혁은 메뉴가 아주 다양합니다. 검찰 직접 수사권 축소와 검경 수사권 조정, 검사의 수사 지휘권 폐지, 수사와 소추의 분리 등 검찰 권력의 핵심이 되어온 부위에 대한 수수를 필두로 해서 검찰 인사위원회의 독립과 구성 다양화, 지방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화, 자치경찰제의 실질화 등 여러 가지 쟁점들이 도마 위에 올라와 왔습니다. 권력기관의 개혁의 초점은 주로 검찰과 경찰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데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야 간 극한 대결과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공수처 법안이라고 부르죠.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양축으로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안은 야당으로부터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니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에 폐지한 바 있었던 대검 중수부를 부활시키는 셈이라는 등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공수처 설치 논란은 사실 검찰 권력의 분리 통치 시도나 권력 다툼처럼 비칠 수도 있었고 또 일부 언론이 그 점을 부추기기도 했죠. 그러나 공수처안은 지도층 비리 척결을 위한 대안일 뿐만 아니라 권력의 분리와 견제 균형의 원리에 의한 검찰 권력 통제 장치로 나름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장악하고 조직 논리로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한 검찰을 감시 견제하는데 공수처만한 대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렵사리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법이 만들어져 시행됐지만 아직 그 약효는 잘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유명무실화되었다는 힐난을 받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설치해서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척결하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출범한 공수처.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야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그 규모와 인력이 크게 제한된 게 가장 큽니다. 물론 아직 활동 기간이 짧고 그 결과 실적을 쌓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 역량을 평가하기엔 다소 이른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면 후자의 경우 경찰에게 검찰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는데, 이는 특히 검찰로부터 경찰의 부당한 수사 우려 등을 이유로 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검찰의 시각에서 볼 때 개혁 법안은 수사 독점과 기소 독점이라는 두 가지 검찰의 독점 권력을 축소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안이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칙에 반한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를 뒤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현재 대통령이시죠. 국회가 조기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검찰개혁 법안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이죠. 개혁 법안에 대한 당시 윤석열 총장의 시각은 민주주의 정신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무일 전 검찰총장의 입장과는 확연히 대조되는 것이었죠. 검찰과 경찰 간의 수사권 균형에 초점을 둔 법안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7년 대통령 선거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들 검찰개혁 법안은 특히 언론으로부터 반쪽짜리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지명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데 대해 정치적 남용으로부터 효과적인 보호장치 없이 공정하고 적절한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경찰 또는 특별수사기관에 의해 공정한 수사가 보장될 수 없으며 신설되는 특별수사기관은 기존의 기관들 이외에 단순히 또 다른 사법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위원회 등을 통해 자치경찰 확대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본래 2018년까지 통과돼서 시행될 예정이었던 이들 권력기관 개혁 법안들은 당시 자유한국당의 당대표 단식, 무더기 필리버스터 등 극렬한 저항으로 말미암아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으로써 마침내 성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경찰에게는 1차 수사권과 일정한 범위에서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고소인 등의 이의 신청을 통한 통제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2022년 5월 9일에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부패 범죄 및 경제 범죄 등으로 축소하고,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과 사법경찰관에게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축소하고, 수사기관의 별건 수사 금지를 신설하며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자 범위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로 공포되어서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6인의 검사들은 국회를 피청구인으로 해서 위와 같이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검사들의 수사 소추권 및 법무부 장관이 관장하는 검사에 관한 사무 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권한 침해 확인 및 그 행위 무효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관 5대 4의 의견으로 각하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첫째, 수사 및 소추는 헌법상 권한이지만 수사권 및 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해석할 헌법상 근거는 없으며, 다시 말해서 검찰의 전권 고유한 그 권한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둘째, 법률 전문가이자 인권 옹호기관인 검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영장 신청권이 헌법에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조항에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미해결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 인사위원회의 독립과 구성의 다양화와 같은 이슈는 널리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만 헌법보다는 검찰청법 등 법률 수준에서 반영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검찰에 대한 민족 통제 제도와 가령 이를 위한 시민 참여 옴부즈맨 도입 방안 문제 역시 헌법보다는 검찰청법이나 별도의 단행법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방검사장의 주민직선제 도입 문제는 사전에 면밀한 입법평가를 통한 검토와 의견 수렴 등 수기 과정을 거쳐서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공개소환 폐지나 별건 수사, 장기간 수사 금지 등 검찰의 과잉 수사를 막기 위한 수사 관행의 개혁도 과제 목록에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더 이상의 상세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 등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임무를 수행하지만 그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임무는 검찰권의 공정무사한 행사, 특히 정치적 중립과 사회적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전제 없이는 검찰권을 검찰에 위임한 헌법 정신을 받들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헌법 수준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한 거점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현재 검찰청법 4조 3항, 즉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헌법에 반영해서 그 효력을 헌법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앞에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를 고려하여 검찰의 권한 범위와 행사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는 근거 조항을 두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이야기됐듯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 인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력기관 중 가장 중요한 기관이 검찰입니다. 과거
검찰은 군부 독재와 권위주의 정권을 위해 국민을 탄압하는 데 앞장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신현이 주구인이 하는 말도 있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인권의식이 높아지면 권력기관은 변해야 합니다. 정권의 권력기관, 통치자의 권력기관에서 국민의 권력기관으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정치적 중립, 그리고 사회적 압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홍준영 서울대 명예교수 강연을 잘 들었습니다. 검찰이라는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힘써 일하는 모습을 하루빨리 보고 싶은 바람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 없이는 어떠한 권력기관의 개혁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권력기관 개혁 가운데 검찰 개혁만큼 논의가 한창인 경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경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